우리 대학의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의 반값 등록금 중단 발언이 그 시발점인데요. 이를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대면 수업 중 부적절한 수업 태도가 학우들의 불만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JBS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우리 대학에서는 도시영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캠퍼스를 영화로 물들인 도시영화제에 대해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둘째 주 JBS 뉴스의 신민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김영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우리 대학의 반값 등록금 중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학우들은 우려와 함께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우리 대학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값 등록금이 도입된 지 12년 만입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2012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후 이 정책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며 서울시립대학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김 의원은 기존 정책을 중단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등록금 차익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 지원금이 동원되므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자체 수입금이 적어 오히려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많은 분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반값 등록금이랑 교육의 질이랑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이 학교를 2년째 다니면서 많은 교육을 받고 있고 전 충분히 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중단으로 일어날 결과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곧 들어올 신입생들이나 시립대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값 등록금 때문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얼마나 해주었는지, 반값 등록금 이전의 예산과 반값 등록금 이후의 예산, 그리고 실제로 그 예산이 교육권에 얼마나 사용이 되었는지, 학생 복지 장학금 등 이런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내용의 이제 예산 집행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제 서울시 의회와 교육권 관련해서 이제 건설적인 대화들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나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논의는 무의미할 뿐입니다. 건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JBS 뉴스 김희원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일부 학우들의 부적절한 수업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학내 커뮤니티에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신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번 학기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한 2년간의 비대면 수업을 끝내고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인 줄로만 알았던 대면 수업에서 일부 학생들이 부적절한 수업 태도를 보여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이 계속 이뤄졌던 이전보다 수업에 대한 태도가 나빠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수업 시간 도중 음식을 먹거나 무선 이어폰을 낀 채 수업을 듣는 등 기본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을 목격한 사례가 다수 올라왔습니다. 가장 크게 이슈가 된 사안은 키보드 소음 문제였습니다. 책보다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활용해 수업을 듣는 학생이 늘어난 가운데 키스킨을 사용하는 매너를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다수 있어 이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의의 범주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수업 중 모자를 쓰는 행동이 교수님께 신뢰되는 행동이라는 의견과 개인의 자유이니 써도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예의라는 추상적인 문제에 대해 확실한 기준이 없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교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양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강의가 많다 보니까 맨 뒷줄 쪽에 앉은 사람들은 많이 엎어져서 자는 경우도 많이 봤고, 아이패드를 다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패드로 이제 살짝 가리고 핸드폰을 하는 것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출석에 관한 건데요. 저희는 이제 전자출결 앱을 이용해서 출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이제 출석 코드를 받고 입력을 해서 출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 이제 대리 출석이라고 하죠. 카톡방이나 이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줘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고, 검열하는 방식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주로 넘어가는데, 그런 경우가 부당하다고 느낀 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악의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다 이렇게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수용하고 주위에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수업 문화를 만들려면은 일단 교수님이나 아니면 학과에서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면은 좋겠다. 약간 예의범절에 대해서 이런 건 지키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규율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2년 만에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기된 문제를 개선해 나가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판은 올바른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무분별한 비난은 독이 될 수 있음도 유념하며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교수님과 주위 학생들을 배려하는 자세로 올바른 수업 문화를 만들어 모두가 양질의 수업을 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신민주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제25회 도시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우리 대학 캠퍼스를 무대로 도시에 대한 시선을 가득 담아냈습니다. 도시영화제에 대해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영화제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됐습니다. 도시영화제는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올해 2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도시영화제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도시영화제가 지향하는 바가 첫 번째가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5회 도시영화제에서는 로컬 파트너 콘텐츠를 강화하고 홍보 부스 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람들이 영화 외의 것에도 영화제를 방문하였을 때 즐길 것이 더 많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는 특별상영관 오프사이트에서 총 4회차 상영을 진행합니다. 교내 상영관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아늑하고 작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실 것 같습니다. 도시영화제의 개막식은 자연과학관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연과학관과 자작마루, 오프사이트, 100주년 기념관에서 초청작 18작품, 공모작 25작품으로 총 43작품이 상영됐습니다. 도시영화제는 학생들이 직접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모집 부분에서 두드러진 학생 참여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감독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부터 감독은 영상을 처음 접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획단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피드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작품들을 따로 심사하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상영의 기회가 주어지기에 영상을 처음 다루는 청년들에게도 열려있는 행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감독에 참여한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저희 둘 다 평소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았었고 나중에 같이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에브리타임에서 프로그램 홍보글을 보게 되었고 주제와 슬로건이 어렵지 않고 흥미롭다고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 둘이 영화라는 공통점으로 친해진 것처럼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나중에 한번 영화를 찍어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눴었는데 오늘부터 감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영화를 제작해보고 좋은 기회로 수상까지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 같이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만들고 싶지만 어떤 현실의 한계가 조금 있는 학생들에게 오늘부터 감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작품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재밌고 의미 있는 영상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영화제는 영화를 매개로 관객과 소통하고 이해의 장을 만들려 노력하고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객들이 도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도시영화제 관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영화제 현장을 취재해보았습니다. 영화가 뭐 학생들이 기획한 행사라서 뭐 영화의 퀄리티가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온 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작품을 본 것 같아서 재밌었고요. 일단 영화가 되게 재밌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본교 학생이 아닌데 여기 이제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오게 됐는데 한 1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관객들에게 도시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제시해준 도시영화제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상 JBS 뉴스 이정은이었습니다. 반값 등록금 중단 논란, 부적절한 수업 태도, 그리고 도시영화제와 관련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지난달 이태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큰 슬픔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JBS는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JBS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영상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3학년도 전과 신청을 안내합니다. UST 스타 재학생 진단 실시를 안내합니다. 공기업 취업준비 릴레이 특강 신청을 안내합니다.